저도 사실 리쥬란은 맞고 싶은데 리쥬란은 하고 싶은데 아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쥬란. 네, 안녕하세요. 피부삼촌 이원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인 리쥬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 부분들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의 주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PN이라고 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DNA 조각 물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을 해서 정제를 거쳐서 이제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이제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뭐가 있어요? 이제 피부의 전반적인 재생을 빠르게 유도를 해가지고 주름, 탄력, 모공 이런 전반적인 피부 퀄리티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시술 직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즉각적인 효과는 없어요. 보통 3, 4주 정도 지나면서 뭔가 탄력도가 좀 생기고 이제 보습감이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고,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은 PN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4주에서부터 한 8주 이렇게 지나면서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리쥬란 HB라는 제품은 물광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물광은 우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광 주사는 하고 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면서 보습감도 생기고 광택도 나는 물광 효과가 나거든요. 리쥬란 HB는 물광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PN이라는 성분들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PN이라고 하는 DNA 조각 성분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좀 보습감도 생기고 광택도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고 3, 4주, 5주 이렇게 지나면서 서서히 재생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HB를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고 나서는 지속기간,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단점이 유지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발리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2개월 정도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고 났을 때 한 2개월 정도는 내가 피부도 좀 쫀쫀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탄력도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받으면 돼요? 이게 한 3회 정도는 받아야 되나요? 탄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내가 어떤 관리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은 4주에서 6주 피부 사이클에 맞춰서 연달아서 계속 재생을 좀 유도를 해주면은 개선 정도가 훨씬 더 많이 좋아요. 눈가나 뭐 이런 잔주름, 잔탄력들이 좀 신경 쓰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한 달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3회를 연달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되신 분이나 관리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보톡스 주기에 맞춰서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한 4개월 이렇게 주기로 해서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보톡스 바늘 주사 낼 때 같이 맞으라고 해요. 어쨌든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내가 계속 영양물질을 주고 탄력도를 개선을 해서 유지가 되는 정도만 해도 만족도가 되게 있거든요. 주름 보톡스를 보통 4개월 주기로 많이 맞으러 오시기 때문에 마취를 바르고 바늘 자국을 낼 때 물이 많이 잡히거나 탄력도가 떨어진 부분, 아니면 관리를 하고 싶은 눈 주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마취를 바르고 같이 시술을 하면은 이제 바늘 자국 생기는 것도 한 번에 생기게 하기 때문에 병원 오는 일도 적고 시간적인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쥬란 엠보 자국으로 홍보하는 병원들도 많은데 엠보 자국이 좀 촘촘하고 예쁠수록 효과가 많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뭐 마케팅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차피 이거는 진피층에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피층의 깊이에 엠보 자국을 어느 정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엠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엠보가 생기면은 그래도 내가 적절하게 진피층에 좀 잘 주입이 됐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크기를 작게 해서 촘촘하게 넣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위 면적당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재생의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되거든요. 눈 밑에 잔주름이 특정 부위가 많이 진다거나 하면은 저는 단위 면적당 용량들을 조금 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재생이 많이 되게 잘 되게 조금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그냥 어느 정도 관리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용량들을 저도 균일하게 넣거든요. 그리고 모공이 좀 많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늘로 찔러주는 미세 바늘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로 찔러주는 자극만으로도 모공 부위 주변에 재생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은 오히려 미세 바늘침으로 해서 작은 용량씩 해서 바늘을 많이 찔러주면 모공적인 효과들은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뭔지, 탄력도가 떨어진 특정 부위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쨌든 엠보의 크기나 엠보의 간격, 그리고 바늘을 찌르는 횟수들은 조금 조절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보통 2에서 4cc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얼굴을 봤을 때 용량이 정해지면은 우선적으로 어떤 부위에 용량을 조금 더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용량을 시술했을 때 훨씬 더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가 있고, 같은 용량이라도 차이를 두고 시술을 한다면은 똑같은 cc의 리쥬란을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쥬란이 제일 아픈 시술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가요? 이거는 되게 아파요. 저도 사실 리쥬란은 맞고 싶은데 아파서 잘 꺼려지는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취 크림을 사실은 충분히 바르고 해도 이렇게 진피층에 굉장히 얕게 바른 시술이 들어가는 시술들은 아파요. 그래서 스킨보톡스, 주베룩 스킨 부스터, 그리고 리쥬란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통증 때문에 다른 시술로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아파요. 그런 통증을 좀 감내할 만큼의 매력도,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분들 보면 리쥬란으로 셀프 시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픔을 다 감내하고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보톡스도 제 얼굴에 직접 놓는 거가 굉장히 아파서 한참 걸리거든요. 본인 얼굴에 참아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리쥬란 셀프 시술 보여주시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사실 리쥬란을 그냥 HB로 맞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광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어요. 리쥬란을 하고 싶은데 아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쥬란 HB 하자, HB 굉장히 맞을만 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HB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HB가 더 비싸죠? HB가 조금 더 비싸요. HB는 이제 1cc 단위로 나오는 제품이고, 이제 기본 리쥬란이 2cc 단위로 나와서, 이제 HB의 장점은 내가 딱 특정 부위만 원한다 하면 1cc 단위로 티켓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만큼 통증은 줄인 거네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아프면 되나요? 그 정도의 차이가 나진 않아서 금액 차이가 조금은 더 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쥬란의 부작용은 없어요? 바늘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굉장히 얕게 들어가서 큰 멍이 들 확률, 그리고 붓기가 많이 생길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당연히 멍이랑 붓기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엠보 자국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으면 하루, 길면은 3일까지 좀 지속이 되는데, 그 엠보 자국 자체를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쥬란이 사바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효과를 보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모든 재생 시술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주파 장비들이나 재생을 유도하는 콜라겐 주사들, 그리고 이렇게 재생을 유도하는 스킨 부스터나 PN 제품들, 본인 재생을 유도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생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꺼짐, 잔주름 이런 뭔가 좀 퍼석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들일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지방층이 두껍고 살이 좀 오른 듯한 느낌, 그리고 피부 탄력도가 워낙 이제 좋고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오히려 리쥬란을 했을 때 본인이 차이점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리쥬란으로 막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리쥬란이 가지는 장점은 이런 거고, 보이는 부분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다른 시술이 좋을 수 있다 라고 다른 시술을 권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스킨보톡스랑 다른 점 뭐예요? 스킨보톡스는 기본적으로 성분이, 그래서 보톡스를 조금 더 많이 희석시켜서 피부 표피층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재생 약물은 아니에요. 재생 물질은 아니고 보톡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용해서 피부층을 좀 수축시켜서 모공이나 피부 결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시키거나, 모공 부분에 피지샘이 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보톡스 자체가 샘들을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피지샘 분비량들도 줄여줘요. 기름진 게 좀 해결 완화도 되고, 모공, 피부결 이런 완전히 겉의 표면적인 부분들의 개선이 잘 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쥬란을 맞고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재생 크림을 좀 잘 바르는 게 중요해요. 항상 피복제 형태로 도포를 했을 때 피부 장벽 역할을 해주면서 피부의 재생을 조금 더 빨리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함유된 재생 크림들이 요새는 잘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그거를 잘 발라주면은 훨씬 더 보호막도 빨리 형성이 되고 재생 능력도도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바늘 주사 재생을 시술하신 분들은 무조건 재생 크림을 좀 잘 발라주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쥬란을 한번 종류별로 시술을 한번 해볼 거고,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1cc 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1cc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리쥬란 HB, 물광이 포함된 통증이 적은 리쥬란 1cc 단위로 나오고, 이게 리쥬란 I,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게 나와서 훨씬 더 작은 니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통증도 조금 더 적긴 하지만 HB만큼 적은 건 아니다. 하지만 엠보가 조금 더 빨리 사라지는 장점이 있는 리쥬란 아이. 이것도 1cc 단위로 나와요. 이게 많이 봤던 리쥬란 힐러라고도 하죠. 그래서 2cc 단위로 나오고, 이건 이제 입자 크기가 조금 커서 엠보도 조금 더 오래 가고 통증이 좀 많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리쥬란으로 먼저 시술을 한번 하고, 2cc가 어느 정도 엠보가 어느 정도 면적까지 커버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cc 용량이고 0.01에서 0.02 사이로 용량을 주입했을 때 면적입니다. 한번 보면은 나비존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게 이제 1cc입니다. 그래서 보통 2cc를 하면 얼굴 전체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 2cc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이렇게 나비존 쪽, 양쪽 해서 2cc를 진행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중하안부 들어가면은 3cc나 아니면 눈 밑까지 좀 눈꺼풀까지 원한다면 4cc, 이마까지 들어간다면 4에서 6cc까지도 들어가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은 좀 어떠세요? 마취크림을 많이 발라서 그런지 많이 바르는 적은 그렇지만 했는데 가루 갈수록 좀 아팠어요. 이제 HB가 되게 안 아파요. 이거는 반을 구경도 봤거든요. 조금 더 엠보가 이렇게 퍼지는 경향은 있는데 입 주변이나 이렇게 눈 주변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 받을 때 수면 마취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면 마취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띠 시술에 수면 마취를 하는 거를 막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제 본인이 편하게 자고 있는 동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다 느껴요. 본인이 길어가지 못할 뿐. 엄청 통증이 심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막 일어나려고 하고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만 못할 뿐 통증은 5분 느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취로 인한 부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수면 마취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굳이 참을 수 있는 다른 마취 약을 좀 더 오래 간다던가 아니면 리쥬란 HB를 사용한다던가 굳이 수면 마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수면 마취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디테일한 부분들의 시술들이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고 입자 크기를 작게 놔뒀기 때문에 34게이지, 구경이 좀 더 작은 바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은 리쥬란보다 덜해요. 그래도 HB보다 조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눈 주변을 해서 0.5 시술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리쥬란 아까 1cc 들어갔고, 여기 HB가 입 주변이랑 턱 라인 0.5cc, 그리고 눈 주변부터 해서 이마 라인 위쪽까지 조금 해서 0.5cc. 눈꺼풀이 안 들어가면 사실 뭐 이마 라인까지 한쪽에 2cc 정도면 이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풀페이스는 특정 부위에 좀 더 용량을 많이 넣는 게 아니면은 보통 4cc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00명 구독자 달성하면 리쥬란 셀프 시술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쥬란이라는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